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울산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수습 중인 사고, 일말에 우리가 기대를 걸었던 좋은 소식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또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후속 대책을 좀 꼼꼼하게 잘 진행해 주길 바라고요. 이번 주 이슈타파는 지난주에 나온 울산의 충격적인 소식, 바로 분산 에너지 특구에서 울산이 빠진 부분, 제외된 부분, 그 얘기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 수도인 울산이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분산 에너지 특구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전체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울산메일 김지영 이사와 왜 그렇게 됐는지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자,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뒤통수 맞은 그런 기분입니다. 네,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사실은 그 발표 나기 전날 그 오후에 울산시에서는 이제 다음 날 오전에 발표 때문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예. 된다는 분위기로 이미 된다는 시나리오를 깔고 예. 발표 준비를 딱 했는데 네. 막상 그렇게 되고 보니까 한마디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거죠. 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름을 바꿨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난 5일입니다. 에너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제주 전역 그리고 전라남도 전역, 부산 강서, 경기 의왕 이 네 곳을 이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예. 특구로 지정된 이 네 곳은 공통적으로 다 태양광이라든지 ESS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사업 계획을 내놔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론전을 펼쳤고요. 예. 반면에 최종 후보였던 울산 미포 산단, 예. 경북 포항 이런 곳 등 세 곳은 선정이 못 됐는데 예. 이 사실 선정이 못 된 것 자체의 이유가 예. 이제 뭐 재생에너지 비중이 좀 적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화석 연료를 많이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예. 우리가 울산 입장에서는 이 분산 에너지 특구를 지난 1년 이상 충분하게 충실하게 준비를 해왔고 네. 사실 울산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분산 에너지법도 통과시키고 이랬거든요. 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예. 다른 지역 다 안 돼도 울산은 된다 이렇게 믿었다가 이렇게 되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거 뭐야 이런 소리가 나오던데 근데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이제 바로 기후부에서 구체적으로 탈락 이유가 뭐다 이렇게 딱 밝히진 않았거든요. 않았는데 사실은 뒤에 나온 이야기는 에너지업계 전문가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재생에너지의 활용 비중이 낮다. LNG 등 화석연료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울산과 충남 이 부분은 이제 액화 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인근 산업단에 이제 직접 공급하는 구조거든요. 예. 그리고 경북 포항은 청정 암모니아 발전을 제시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즉시 그 가동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게 안 됐다는 게 특히 조금 의아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충남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직접 가동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측면이 있고요. 제주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이건 아직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제 지금 이 얘기 화석 연료 기반은 뭐고 또 재생 에너지 활용 비중이 낮다는 소리는 뭐고 이런 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알아들어야 제가 이제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지금 화석 기반이나 뭐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는 화석 기반 자체가 석탄이나 석유 같은 원료를 기반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겁니다. 이번에 예. 그 아시다시피 사고가 난 것 동서발전 예. 그 발전소 그런 거 다 화석 연료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고 이제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이 낮다는 건 태양광이라든지 친환경 연료를 기반으로 한 전력 생산을 이야기하는데 ESS는 이야기가 쉽게 말해서 이제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거든요. 예. 잘 알지 않습니까? ESS 저장 장치. 예. 잘 알죠.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태양광 발전이 거의 없거든요. 울산은 태양광 발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원전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특히 지금 공단에서 나오는
그 열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으로 이용하는 거 우리 보도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적시 가동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을 제외했다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조금 납득이 힘들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분산에너지 특구 제도 그 자체가 대형 발전소에서 장거리 송전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력 수요지에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좀 이제 어려운 용어인데 지산지소 체계를 구축하자. 여기에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특구로 지정이 되면은 전력 시장 안 거치고 바로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고 또 전기 요금도 한전과 다른 기준으로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울산의 첨단 산업을 유치하면서 이게 이제 핵심 사업이란 말이에요. 울산이 사실은 분산 에너지 특구에 목을 맨 이유, 굉장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력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막대한 전력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산지소가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 울산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데 특히 울산 미포 산단이 LNG 열병합 발전소를 활용하기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는 일부 이제 지금 위원들의 이야기, 지금 에너지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데 예. 이 부분들은 그 뭐냐면 새롭게 들어온 위원들 자체가 전부 환경론자들이거든요. 환경론자들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멤버가 확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불리하게. 뭐 분리하다면 분리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는데 네. 이게 사실은 그 지역 사회에서 이 부분을 사실은 납득하기 힘든 게 예. 친환경으로만 지금 분산 에너지 특구라는 걸 이야기한다면 예.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아예 출발부터 그런 쪽으로 갔어야 되죠. 네. 그리고 태양광을 주로 이제 뭐 그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에 유리한 쪽으로 할 거라고 했으면 뭐 울산도 거기에 대비를 했겠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막판에 막 기준을 바꿔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분산은 에너지 특화 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근도 이거 어디서 누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바로 이 지점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의 핵심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이 정부의 선정 기준 이 부분이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분산 에너지의 발전원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거든요. 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울산시 의회의 결의문에 따르면은 해당 특별법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 500메가와트 이하 LNG 열병합 발전을 명백히 포함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합하는 기준에 울산이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재생에너지라는 단일 잣대만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울산의 모델을 보류한 것. 예.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납득이 좀 어렵다. 예. 이거는 좀 우리가 정부가 바뀌고 환경부가 기후환경에너지부 이렇게 바뀌고 장관이 바뀌고 위원들이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나. 예.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에너지 분야에 담당하고 있는 한 교수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울산의 지역 발전소가 LNG를 사용하기 때문에 빠진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산업단지에게 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안을 갖고 오지 말라. 예. 이런 이야기로 들린다. 예.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여러 속담이 생각나는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대놓고 물 먹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결과를 보면 말이죠.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법적 근거도 미약한데 정부 정책 방향과도 엇박자를 낸다는 이런 지적도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얼마 전에 에이펙 경주 선언에서 천연가스와 LNG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이며 경제적이고 예.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직접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대통령의 발언에 부합하지 않게 환경부가 LNG를 친환경 연료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예. 특구 선정을 보류한 것. 이런 부분은 대통령의 어떤 인식과 환경부의 시각이 엇박자가 나는 것이고요. 대통령도
취임하고 나서 심심찮게 울산에 대해서 울산의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앞으로 울산의 전력 수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울산시 의회와 지역 경제계 정치계, 경제계 이런 쪽에서 이러한 결정 자체가 국제적 합의와 산업 현장의 절박함을 모두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초에 분산 특구 정책을 맡았던 산업부는 울산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만점 수준으로 높이 평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울산은 적기다. 분산 에너지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분산 에너지 특구 이야기가 사실은 울산 때문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타당하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막 바뀌고 위원들이 바뀌면서 환경적인 규제 중심의 움직임을 보이고 환경론자들이 장악을 하면서 정부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 학습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있지만 이거 근거 없으니까 할 얘기는 아니고. 근거가 꼭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에너지위원을 두고 있는데 위원이 19명이거든요. 19명인데 환경론자로 싹 바꿔버렸습니다. 바꿨으니까 이건 뭐 근거가 없다고는 꼭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울산이 제시한 분산 에너지 모델의 산업적 효용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뜨거운데 울산은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목표로 즉시 전력 공급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했는데 이건 뭐 남해 지역이 이제 됐다고 해서 배 아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지정된 지역을 보면요. 미래 계획만 제시하고 준비가 미흡하거나 산업 활용도가 낮은 지역이 오히려 유리하게 선정된 그런 경우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든단 말이죠. 맞습니다. 울산의 그 분산 특구 모델 자체는 SK MU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미포 국가 산단에 공급하는 거, 직접 공급하는데 9개 기업체에 내년 초까지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전력 직거래 시스템을 거의 구축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울산이 국내 최대 LNG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또 AI 데이터 센터 등 첨단 산업에 즉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된다고 이야기했고 될 것이라고 봤고 특히 최근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지난 6월에 울산에 인공지능 존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고 거기에는 또 엄청나게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울산을 분산 특구에서 빼버린 것 자체가 AI 데이터 센터 하지 마라. 최적지인데. 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울산은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가지고 분산 에너지를 원하는 기업이 17곳이나 있기 때문에 많아요.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정된 다른 지역들을 보면은 이거는 뭐 산업 발전보다는 차량 뭐 탈탄소라든지 난방 설비라든지 산업하고 전혀 관계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살리고 울산은 죽인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죽이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리고 이런 일로 죽기에 하겠습니까마는 그 우리가 SK와 아마존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울산에 만든다고 해서 대통령까지 내려와서 잔치 분위기를 한껏 만들어놨는데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현재 울산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높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 분산 특구가 절실한 상황인데 이런 보류 결정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울산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는 설마 주의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은 이거 다음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거고 미래가 불확실하거든요.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기업이 투자를 할까?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외국 자본이 투자를 할까? 이건 좀 의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되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의 80%가 산업용이거든요. 80%가.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차례 무려 68% 정도 올랐습니다. 기업이 사실은 전기요금에 대한 막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죠. 울산 상공회의소가 분산 특구가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라고 호소하면서 반드시 돼야 된다. 정부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고 이번 결정이 내려지니까 제일 먼저 나서서 반발하고
규탄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울산이 전력을 공급하려는 SKMU 발전소는 현재 LNG를 사용하고 있지만 수소 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거든요. 그래서 예. 현재 탄소 중립의 전환기적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NG를 사용하고 향후에 청정 에너지인 수소 연료로 전환하는 이런 비전을 제시했는데도 환경부가 이걸 잘랐다.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계속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울산이 그렇다고 죽겠습니까? 얘기한 것은 12월에 이제 또 재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는 거고 이런 부글부글하는 지역 민심에 울산 지역 정치권이 이제 적극 나서야 되죠. 물론 정치계, 재계 이런 데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낯선 건 많은데요. 예.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환경론자들. 예. 이 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환경론자들 뭐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론자들은 잘 안 바뀝니다. 입장을 잘 안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재심사에서는 울산 지역의 민심 그리고 정책에 좀 더 강력하게 정부에다가 좀 촉구할 필요가 있다. 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미래 먹거리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한번 중요하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겁니다. 울산이 AI 데이터 센터에 목을 매는 이유는 울산의 도시 비전이나 울산의 미래 먹거리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AI 데이터 센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왜 외국의 거대한 기업들이 여기 와가지고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와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를 울산에다 이야기를 하느냐. 울산이 그만큼 뭔가 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들 눈에 딱 봤을 때는 원전도 아래 위로 쫙 깔려 있고 에너지 공급이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 딱 싹을 잘라버리면 이건 정말 길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런 여야 모두 다가 이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거든요. 분통을 터뜨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지방선거가 내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고 이런 상황에서 과거 정부에서 쭉 추진하는 것을 브레이크를 걸었다. 울산 시민들 입장에서 의문을 표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러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정부 여당에서 힘을 써줘야 된다고. 우리나라의 이제 정신문화의 그 수도는 안동이고 산업 수도는 울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울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당연히 우리 이제 정치권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지만은 안일한 대응 뭐 이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의 얘기는 이제 사석에서나 하시고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진정성을 담아서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주장들은 결국 정부의 이번 판단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울산의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 흐트러짐 없어요. 다 똑같아요 지금. 네, 결국 울산의 요구는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국가 AI 전략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도권 전력망 가부화 그리고 송전만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지산지소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울산이다. 울산에 그런 분산 에너지 특구를 지정해 주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부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뭐 제가 여기서 정부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부 자체를 자꾸 비난하는 것을 좀 뭐 하지만 사실은 이건 정부라기보다는 환경부, 기후 에너지 환경부 그리고 또 에너지 위원들 이분들이 좀 편향적 시각을 거두고 보류 결정을 철회해 가지고 분산 에너지법의 본래 취지와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에 맞게 울산 특구 지정을 조속히 재지정해야 한다는 게 지역의 여론입니다. 편향된 시각을 뭐 버리고 이거보다도 12월에 이제 우리가 재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저히 거기서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거.
그게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은 철저히 준비한다는 게 지금 그럼 철저히 준비를 안 했느냐?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설명도 충분히 했고요. 충분히 했습니까? 데이터도 충분히 쌓았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결정하는 위원들 자체가 기본적인 인식의 틀이 환경론자들이거든요. 이건 예를 들어 이것을 가동했을 때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쪽이다 보니까 이건 당장에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를 따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이 좀 강해진 것 같은데 이거 고치지 않으면 12월에도 장담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그러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왜 중요하고 울산이 왜 돼야 되는지를 보다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 이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력하게 촉구하고 또 조금 더 설득력을 갖고 또 설득을 시키고 신발끈 고쳐 매고 12월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동구의 김태선 의원도 앞장서고 이번에 총동원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부뚜막에 소금 더 집어 넣어야 짜니까요. 지난주에 이제 이 방송이 나가기 며칠 전에 이제 서범수, 김상욱 두 의원이 이 분산 에너지 특구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맹렬하게 정부를 비난했거든요. 두 사람이 한 목소리를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의 핵심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는데 환경부는 왜 딴소리를 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환경부가 제대로 좀 반응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반세기 동안 울산이 산업수도로서 환경 오염 문제를 엄청나게 겪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울산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규제 중심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는 상황까지 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온다면 LNG 기반의 그 당장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는데도 이걸 보류하고 자꾸 뭔가 태클을 건다는 거는 이건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소방차가 기름이 아닌 친환경 수소로만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불이 지금 나고 있는데 너가 기름통에 왜 기름 넣어놨느냐 수소로 바꿔라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 뭐든지 다 단계가 있는 것인데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어떤 선언적인 거 아니면 이상적인 거 이런 것만 들고 와서 자꾸 울산에 대해서 홀대를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울산이 그동안에 홀대를 한두 번 당했습니까? 예산, 뭐 인프라, SOC 5만 것까지 다 당했는데 이런 것까지 또 당한다는 건 너무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았는데 갑자기 믿었던 이런 일이 보류가 되면서 상당히 충격적인데 12월에 기대를 하면서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울산매일 김지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